제가 그 여러 가닥의 구리손을 갖다 파동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격이 두께가 틀린 구리손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서로 차이가 클수록 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파동의 형태가 이제 커지는 거죠.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화가 심한 거. 그러면 서로 굵기가 비슷한 걸 배치해 놓으면 파동의 형태를 정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 전선 한 가닥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의 직선보다는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전기를 만들게 되다 보면 엄청나게 파워가 있고 멀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걸 찾아냈냐면 햇빛이 이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열로서 도달하면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의 형태로 도달을 하면 빛의 열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형태만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쪽에 도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고, 전기를 빛으로 바꾸고, 전기를 전파로 바꿀 수 있고, 전파라는 건 일종의 전기의 파동,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직선 이렇게 가는 거면 힘든데, 이렇게 갖고 가면 어떻게 진폭이 커지죠. 리듬을 타게 됩니다. 리듬을 리듬을 타게 리듬을 타고 이제 멀리 전달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것도 에너지가 적으면 적게 되죠. 직선으로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자체적인 이렇게 하면 물결처럼 가는 거죠. 뒷물결이 여기 밀어줍니까 합니다. 그렇죠. 뒷물결이 앞에 물결을 밀어주는 형태가 돼요. 빨리 가. 계속 밀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길게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의 형태를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파동을 만들 수 있다라는 특허죠. 이거는 전 세계 특허가, 인류 역사상 없는 특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파동을, 구리선을 100개를, 200개를, 400개, 500개, 7천 상관없어요. 몇천 개라도. 그래서 구리선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파동을 만들 수 있다. 또 그거를 통해서 일반 상업용이나 가정용 같은 경우는 몇 가닥이면 될 겁니다. 공장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자체적인 어떤 송전선에는 좀 더 두꺼운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더라도 비슷한 두께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피복을 좀 두껍게 감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송전 손실이 별로 없는 그런 전기선 특허가 되는 거죠. 또 제가 동기선 얇은 거하고 두께운 거하고 이렇게 서로 그 두께가 틀린 전기선을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중간 저장소가 돼가지고 두꺼운 부분이 전기가 모이는 거죠. 중간 저장소가 돼가지고 전력 구동에 있어서 중폭 구조, 힘의 축적하고 중폭하는 구조가 된다고 그래서 전기선 특허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무식쟁이는 아닙니다, 완전히. 그래서 모든 기술을 제가 기술자들, 모든 산업 분야의 기술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천재라고.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저도 이제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학습을 해나가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는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인 기술자로서 뭐를 만들고 이거 부분보다는 과학적인 개념, 전체적인 구조와 원리, 개념, 무엇 때문에 이런 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래서 실생활에 이제 그것을 어떤 특허 형태나 제품 형태로 반영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 기술자들은 이것이 약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특허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까지도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하든지 글을 통해서 상대방이 깨닫기만 하면 되는 보다도 제가 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한 지식을 단순화시켜서 쉽게 집약시켜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티칭, 코칭 이런 재능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 줍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그렇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쉽게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선에 저기 자기장이라는 그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선에는 일종의 흡인력처럼 물도 물끼리 서로 응집력이 있듯이 전기라는 특성이 그렇죠 끌어당기는 이런 흡인력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장이 아니라 전기장이라고 표현을 전기의 세력 범위
이쪽까지 전기가 이렇게 열차다 그러면 열차 이렇게 전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가면 사람 타 죽는 경우죠. 전기선하고 멀리 떨어지면 타 죽지. 그 정도의 세력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자기장이 아니라 전기장으로 불러야 된다. 자기장은 일종의 사기에 가깝다. 전기를 갖다 금속에 대기만 하면 다 이게 자석으로 변하냐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연고자석을 통해서 연고자석을 만드는 거지. 전기를 통해서 대기만 하면 다 자석으로 변한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특정 목적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제대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과학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자기네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어떤 비밀적인 지식을 자기네들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죠. 일단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터 같은 데 적용을 하면 그렇죠. 모터 같은 데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터에 선을 갖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하면 파동의 형태로서 모터가 돌아가는 거. 모터에서 나오는 힘이 그럼 엄청나게 모터가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모터 회전 운동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면 회전과 반원전 회전이 됩니다. 극만 바꿔놓으면 그런 교류 전기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회전만 시켜주면 거기서 돌아가니까요. 회전축을 돌린다든지 전기막에 이런 가전제품에 제가 이렇게 층층이 기술 있죠. 이렇게 층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축이 달려있고 여기서 자동차 바퀴를 돌린다든지 여기서 가정용 모터를 모든 모터를 돌리는 부분이 층층이 기술에 들어가. 또 중간 회전축에는 이런 매듭 구조, 대남 매듭 구조보다는 좀 크기가 밴딩식으로 들어가는데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이게 두텁기도 다양하고 서로 간격이 틀린 이런 것을 이게 개수를 따라서 매듭 기술과 층층이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매듭 기술이 좀 발전해 가지고 그 안에다 톱니바퀴처럼 밴딩을 하고 그 위에다 톱니바퀴처럼 캡슐식으로 해서 톱니바퀴 하나를 톱니바퀴 밴딩 하나 얇은 거 넣고 위에다가 맞물리는 톱니바퀴를 넣어주면 그 자체만으로 인해서 그렇죠. 중폭이 더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 회전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물레방아에도 그리고 이제 안과 밖에 톱니바퀴 캡슐형으로 이렇게 얇은 밴딩식으로 회전축에 이렇게 톱니바퀴를 넣어주고 위에를 맞물려 줍니다. 그러면 이 앞니바퀴 원통형이 됐든 뭐가 사각형이 상관없어요. 이게 그렇죠. 보통 이렇게 원통형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지고 밖에도 톱니바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돌면서 물레방아 같은 것이 이렇게 풍력 발전이 돌면서 같이 여기도 톱니바퀴가 있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 여러 번 쥐어 짜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중폭됩니다. 이 구조도 제 특유의 구조다. 여기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죠. 변속기에 들어갑니다. 변속기의 모든 구조에 이와 같은 구조를 회전축에 얇은 밴딩식으로 해가지고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위를 덮는 원통형이 됐든 모든 모양은 디자인 특화라 그런 게 아니니까 톱니바퀴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안쪽으로 있으면 바깥쪽으로도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위에 이렇게 변속기 입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또 있잖아요. 그 부분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구조가 그럼 이게 전세계 변속기 특화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엄청나게 중폭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어떤 이렇게 자로 부분이라든지 변속구 부분을 매듭 구조를 또다시 이거 상관없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물레방아처럼 밴딩, 톱니바퀴 밴딩하고 위에 이렇게 원통형 캡슐. 다른 것과 맞물리는 형태는 밖에도 톱니바퀴가 있어요. 맞물리지 않는 것은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이게 자체가 이제 너무 무거우면 안 되겠죠. 그럼 회전축 자체가 회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적절한 개수를 집어넣거나 또는 그냥 매듭 구조 이렇게 톱니바퀴형 매듭 구조 그냥 매듭 구조를 주셔도 괜찮다. 그렇게 되면 힘이 축조와 중폭 이게 전세계 변속기 특화가 되겠다. 그다음에
모터 특허는 그렇죠. 서로 구리선이 틀린,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나가는 이런 그런 전기가 아니라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기를 하면 파워가 엄청나게 세진다. 그래서 이것이 모터 특허가 되겠습니다. 기존보다는 좀 두꺼운 걸로 좀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것을 군사용으로 이제 바꿨을 때 모든 산업용으로 뭐 이렇게 모터를 벗어나서, 그렇죠, 형태를 다양하게 만드죠. 이렇게 모터를 벗어나서 구리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 놓으면 회전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원반형 비행 접시나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지상 레이더, 지상파, 뭐 전파포, 전기포를 쏘는 데에서 여기다가 원반형으로 이렇게 원반 동그랗게 회전식으로 해서 구리를 감아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회전을 그 자체를 회전을 막 시켜주는, 거기서 그런 파동이 형성이 됩니다. 그 파동의 형태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네모나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네모나게도 만들 수도 있고, 형태는 뭐 다양합니다. 지상 레이더 아니더라도 산업 분야에 있어서 뭐 네모나게, 직사각형, 동그란 거, 타원형, 뭐 수많은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모터의 코일을 그런 식으로 감안하면 거기에 이제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 구리선만 서로 굵기 틀리면 거기 파동의 형태가 각각 틀리게 나타납니다. 그럼 파동의 형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험실에서 실험하셔서 자기 회사에 가장 적합한, 또는 군사무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동의 형태를 우리는 정할 수 있다. 동그랗게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밭전자 있잖아요. 밭전자 이렇게 하듯이 그거를 갖다 촘촘히 뭐 이렇게 생선 굽는 그릴처럼 철망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얼마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회전시킬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고, 이런 제가 이렇게 뭐 각종 이게 코일을 서로 간격이 틀린, 두께가 틀린 코일을 별 모양으로, 네 모양으로, 세 모양, 수많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산업적으로 어디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기존 코일을 모터에만 이렇게 감아 놓으셨죠? 모터를 벗어나서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기존에 봤던 단순 파동에서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다가 이제 회전을 시켜놓으면 회전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안테나를 이렇게 하나의 안테나보다 1000개의 안테나, 그렇죠. 미니라도 수많은 안테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해서 이게 복사하듯이 찍어 나가는 거겠죠. 이 전파가. 그러면 거기 따라서 지상포가 되는 거. 이렇게 UFO형, UFO는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고 사기입니다. 사기. 사람이 만든 거고요. 연소실을 제 방식대로 여러 군데 앞, 뒤, 위, 아래, 좌우 이렇게 사방대 달아놓고 움직이는 비행기고요. 직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압축 공기를 그쪽으로 확 넣어갖고 브레이크 역할을 해가지고 갑자기 밑에 있는, 그리고 위에 있는 엔진을 가동시키면 밑으로 확 내려가는 직각도 되고요. 뭐 다양합니다. 이 압축 공기를 쏘는 방식도 제 방식이죠. 압축 공기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압축 공기를 쏘거나 두께를 틀리게 만들거나, 그 브레이크를 할 때는 회전하는 이런 압축 공기를 쏴가지고 좀 더 강하게 쏴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압축 공기를 두께가 틀리고 회전하는 압축 공기, 또는 뭐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 내뿜는 기술도 그 제 기술입니다. 공기 부양 중도 쓸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드론, 뭐 어떤 조그만 비행체, 그다음에 원통형, UFO형, 이렇게 원반형 이런 비행 접시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반형으로 왜 만들까요? 이건 앞뒤 전후 사방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브레이크 거는 것은 압축 공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감속을 시킨 다음에 갑자기 확 떨어뜨리면 되니까요. 갑자기 빠르게 가다가 이렇게 충격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면,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커져. 앞으로 브레이크 걸려면 뭘로 겁니까? 그렇죠. 무용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꼭 압축 공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압축 공기가 강하게 내뿜어주면 회전식으로, 그렇죠. 이게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서 앞에 이렇게 공기 마찰열 있잖아요. 공기 같은 거 딱 부딪혀가지고 감속이 이루어지면서 공기로 인해서 기체가 이렇게 하니까 큰 기체의 충격은 없죠. 비행체.
직각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제 특허에 해당한다. 앞쪽 공기 내뿜는 기술이죠. 공기부양 정도 위기손처럼 움직일 수 있고, 다중 프로펠러 방식,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를 여러 개 달아주거나, 잠수함처럼 해가지고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가 여러 개인데 일체형 구조, 하나로 되어 있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 비스듬히 이렇게 공기부양처 양쪽으로 내주거나 하면 기체를 위로 떼어 올려주는, 하늘에서는 양력인데 바다에서는 부력이라고 합시다. 부력, 그다음에 추진력이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드론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쏴주는 기술이 제 기술이죠. 그런 분사를 했을 때 연료를, 비행기체를 위로 올려주고 추진하는,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얻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이렇게 수직 기착륙 할 때 밑에 거 그냥 태워도 괜찮다. 밑에 거 그냥 살살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태워서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해갖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고 분사해서 비행체를 위로 돌려 수직 기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중 프로펠러 구조도 제가 만든 방식이고, 회전축을 아예 이렇게 아래 위로 둬가지고 동시에 회전축을 돌리는 이 방식도 제 방식입니다. 근데 위만 아니라 아래에도 회전축을 둠으로써 동시에 추력을 얻는 이 구조도 제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상 전파포, 전기포와 또는 하늘에 있는 어떤 비행 모선에서 뭐 UFO용 원반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비행 모선에서 수많은 드론, 새끼 드론들을 내보내고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조그만 드론들을 수없이 100만 개, 2만 개, 몇십만 개 싣고 다니면서 조그만 드론들을 뭐 크기별로 다양하겠죠. 내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저기 매트릭스에 대한 뭐 그런 문어 로봇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모양이 뭔 상관입니까? 꼭 멋있게 만들어야 돼. 멋있게 만들어도 괜찮은데 가공하기 그냥 사각형으로 해도 되고 타원형으로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드론을 만들기만 하면 되죠. 사방대 분사 구조를 놓거나, 이렇게 분사 구조는 제가 이렇게 드론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엔진처럼 무겁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분사 구조, 수소 산소다 그러면 제가 만든 브라운가스죠. 브라운가스 원래 2대1인데 수소 산소 2대1인데 그게 아니다. 브라운가스 이게 비율은 서로 다양하게 다 만들어도 그래도 탄다. 100대1, 200대1, 10대1, 20대1, 22.5대1, 22.53대1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비율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도 브라운가스 탄다.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일상시키면 산소를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큰 폭발이 일어나는, 저장하기 힘들죠. 산소를 조금 넣으면 이게 얼마든 안전하게 보관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기급을 할 때는 수소, 산소 비율을 높여주는, 산소 1대1, 산소를 2, 3, 5, 7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폭발을 시키면 더 폭발이 큽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액상이나 분말 같은 걸 같이 태워주면, 그래서 무기급으로 했을 때는 우라늄 분말, 수소 액상, 산소 액상, 장약 또는 고폭탄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엄청난 대형 폭탄, 큰 폭발력이 나옵니다. 산소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산소 비율을 만들어 조절하여, 이게 제 브라운가스 특허입니다. 기존 사람들이 2대1로만 해서 보관이 어렵고 미래 에너지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깨뜨려 준 거죠. 이것이 이제 지적재산권의 세계고, 그렇죠. 아이디어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갖고 하늘을 알지 못한다. 하늘은 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틀어 두께가 똑같은 것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지적재산권 아이디어의 세계입니다. 파동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 파동 만들 수 있다. 이게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 연소실을 갖다가 이렇게 꼭 엔진하고 붙어갖고 엔진하고 붙지 않아도 된다. 드론 같은 경우는 앞뒤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앞뒤 위아래로 이렇게 드론이 이렇게 비행체다 그러면 연반형 비행체다 연소실에 놔두고, 일단 중간 저장소라는 연료통은 따로 있고요. 중간 저장소라는 이 개념, 연료를 이렇게 수소다 그러면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수소산소를 균일하게 섞어주는 공간, 이것만 있으면 연소가 된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엔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수없이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큰 비행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엔진이 발열 때문에 엔진이 깨지는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숫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아,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기침이 나가지고 영상 꺼야 되겠네. 저기 뭐지? 좀 이렇게 지상포하고 드론에서 이게 원통형 뭐 원반향이 되든 뭐가 됐든 비행체 모선에서 전파포를 만들어서 먼 거리 있는 1000km, 2000km 화성하고 그 나사하고 전파를 통해 통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찍어오는 영상을 쪽으로 보내는데 이것처럼 전파포를 지구에서부터 쏠 수 있어요. 화성까지 쏘는데 빛의 속도로 갑니다. 쏠 수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중간에 이것을 중폭 드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수천 대, 수만 대, 수십만 대를 만들었어요. 중폭 드론은 수십만 대 만들어 가지고 수백만 개 만들어서 우주에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비행 모선에서 실어도 되고요. 비행 모선에 실었다가 거기서 풀어놔도 되죠. 새끼 드론들을 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전파를 받아가지고 일종의 그 자체가 이제 안테나 구조가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지상 포다. 이 포에서만 안테나가 이루어지거나 비행체다. 그러면 비행체에서 이렇게 전파포를 만드는 그 자체만 안테나 구조가 아니라 드론 자체를 갖다 받아갖고 중폭시켜주는 중폭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수많은 안테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수백만 대가 한꺼번에 화성이다, 어딘가 달이다. 그럼 어떤 적이 숨어 있는 어떤 별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지구 자체에서 지구 어떤 데 있는데 그쪽에 드론 100만 개를 보냈다. 그네들이 안테나를 송수신 해가지고 안테나 구조를 가져서 전파를 다시 중폭시켜서 전파로서 그들을 공격하면 그들은 전파 열에 의해서 태워져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처럼 태워지거나 사람이든 모든 시설들이 불타는 거죠. 그래서 열로서 상대방을 작살해준다. 전파를 흡수하더라도 채 흡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방어,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끼 드론을 크고 작은 드론들인데 그거를 안테나 구조로 안테나처럼 중폭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도 수많은 중폭은 제가 그 레이더 소자 방식에 A사 레이더에 수신기하고 그 송출기 했을 때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100개 피레침, 1000개 피레침이다. 미니로 놔라.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송출기에도 똑같이 그렇게 놓고 또는 하나의 안테나처럼 해도 상관없어요. 안테나처럼 모양을 만들어요. 모양이 내가 모양 그렇죠. 디자인 특화하는 겁니까? 구조 원리 특화지. 숫자가 많은 피레침, 숫자가 많은 안테나 구조를 만들어요. 수신과 송출이 가능하다. 그 밑에다가 통로 구조를 회전식, 나사식 서로 간격이 틀린 회전 이렇게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 구조를 넣어주면 해줄게 중폭이 된다. 그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무선 전기를 송수신할 때 같은 이런 구조는 그렇죠. 1000개 안테나가 있다가 예를 듭시다. 그럼 밑에 서브로 한 개당 100개씩, 200개씩 막 달아놓는다고 생각. 번개라도 순식간에 번개같이 많은 전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얘가 가시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드셔야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를 만든다. 제가 이렇게 예사 레이더에서도 얘기했고 일반 전기선에서도 그렇고 전봇대처럼 전기를 증폭시켜주는 전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충분히 중간에 저장해주는 전기 자동차도 보면 슈퍼 카패시터 정도 이 정도가 되겠고 일반 전기선이면 그냥 전기를 일정적으로 전봇대처럼 충전을 해주는 담아두는 중간 조정소를 기계적 장치로 만들으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면 전기선 자체 굵기를 구리선을 두께를 특이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중간 저장소를 삼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이사 레이더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어쨌든 간에
전력 이런 기술들도 있다. 그건 다 저역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이게 이렇게 수많은 안테나 밑에 서버로 몇백 개씩의 피라미드 구조를 만드는 번개 같은 엄청난 전력이 들어오더라도 다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수많은 수십조 원이랄지라도 수없이 쪼개버리면 어떻게 금방 분산이 되버리죠. 뭐 그런 원리라고 하시겠습니다.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분산시켜서 또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번개가 이것을 가지고 무선으로 전기를 송수신이죠. 전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위성에서 막 풍력 발전이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을 했다가 그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마이크로웨이브나 이런 몇 가닥에 저는 이제 그건 한 가닥의 전파가 아니라 몇 가닥의 전파죠. 몇 가닥의 그 모터처럼 모터 이렇게 전기 구리선이 굵기가 틀리게 들어간 것처럼 파형이 틀린 전파를 갖다 묶어서 보내면 멀리까지 보낼 수 있거든요. 뭐 2개에서 3개, 5개, 뭐 10개, 100개, 1000개도 상관없어요. 묶어서 보내면. 무기를 사용할 때는 뭐 전파를 많이 묶어서 보내겠죠. 그래서 일반 뭐 그렇죠.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몇 가닥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파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걸 통해서 암호 조합, 상대방이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는 암호 조합이 가능하고요.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뭐 예비 전파를 만들어 가지고 수없이 이쪽 저쪽으로 워키토키 통신할 때도 제가 그렇게 한다 그랬죠. 군 통신할 때도 몇 가닥 그렇죠. 상대방이 10분마다 이렇게 이쪽 30분마다 이쪽 전파를 바꿔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 전파를 찾느라고 애먹이. 그래도 뭐 상대방이 일단 뭐 레이더 소자 같은 거 달아놓으면 다 그래도 들통이 나죠. 비밀스럽게 통신을 하려고 해도 다 이게 상대방한테 기술도 발전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새로 얘기한 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제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 전파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전파의 파동을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결정할 수 있다. 전파의 파동의 모양을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뭐 그물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요? 됩니다. 형태를 결정. 모터식으로 동그랗게 감아놓으니까 그 형태만 나오니까 수많은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파동도 엄청난 가지수가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제 특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그랗게만 감아놓으면 그 모터식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자체로 회전해갖고 회전 전파포를 만들 수도 있고 네모나게 만들면 네모나게 별모양을 만들면 별모양으로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파의 파동이 수없이 기존에 알려졌던 거는 상관없이 엄청난 파동의 형태가 수도 할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뭐 직사각형 100개를 배치해놓는다든지 직사각형을 이렇게 섞어놓는다든지 밭전차처럼 해가지고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선 그릴처럼 만들 때 철망처럼 있잖아요. 그것처럼 만드는 수없이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이것이 제 특화가 된다는 것을